아까 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별이 어떻게 생성되냐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의 기원은 원시 태양계 성운과 회전과 수축을 통해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이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성운설이 현재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이 만들어질 때 수금지화 목토천해도 같이 만들어졌다. 형제들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일단은 뭐 증거들이 태양의 자전 방향으로 다들 공전하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공전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거의 한 평면상에 존재합니다. 얘네가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예. 뭐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일로 돌고 어떤 애는 일로 돌고 어떤 애는 일로 돌고 어떤 애는 일로 돌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면상에서 같이 돌고 있어요. 공전 궤도가. 그러니까 태양계가 성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행성들도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가 이렇게 성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성운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그럼 이제 원시별이 되겠죠. 원시별이. 우리가 여기는 원시 태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요게 작은 거야. 수축을 한 거, 수축. 요거보다 작은 거예요. 수축하면은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고,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아직은 핵융합 반응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원시 태양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러면서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옆으로 좀 이렇게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원반이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작은 미행성체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행성이 되기 전 애들. 근데 그 애들이 뭉치다가 행성이 돼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도 이때는 원시 행성이야. 원시 행성. 그리고 여기 약간 뿌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태양이 원시 태양인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요. 태양풍.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바깥층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성간 물질들을 바깥쪽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태양계 바깥층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있는데, 원시 태양계에 있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그 태양풍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이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어떻게 보면 하나 원자처럼 생겼습니다. 원자랑 되게 비슷하죠. 태양계 그런 모습이. 자, 뭐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좀 읽어보면은, 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지금 태양계 자리에 있던 성운은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수소, 헬륨 외에 탄소, 질소, 산소, 철 등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고, 약 50억 년 전에 이 성운 가까운 어느 곳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에 의해 수축이 시작되면서 여러 개의 성운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라늄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현재 태양계 성운을 형성하였다. 태양계 성운이 현재 태양계보다 훨씬 큰 규모였으며 서서히 회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운이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는 불록하게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가장자리는 원반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원반 모양 이렇게 되었다. 근데 요런 데는 이제 모여가지고 미행성체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에서는 이제 회전하는 원반 중심부는 중력으로 물질들이 더 밀집되어 밀도와 온도가 높아졌고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고, 회전하는 원반에서는 여러 개의 큰 고리가 되었고, 각 고리들을 구성하는 가스와 먼지들은 중력에 뭉쳐서 미행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원시행성이 되고, 지금은 8개밖에 없어요.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8개 있는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원시행성들이 원시행성들끼리도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행성으로 성장을 하였다. 태양계 형성, 중심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되었고, 이제 별이 된 거죠. 강력한 태양풍이 행성을 형성하고 남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 현재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이 무렵에 충분한 성장을 한 행성들이 태양계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었다. 이해하실까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요거는 소행성 때입니다. 요 소행성 때. 소행성 때는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원래는 행성이 됐어야 하는 애들인데, 아마도 목성의 인력이 커가지고 목성이 행성이 되는 거를 방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성이 되지 못한 거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화성은 궤도상 여기 화성 궤도가 어딨나?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소행성 때가. 요런 애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원래 행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목성의 인력이 커가지고 이게 안 됐다라고 봅니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소행성들 중에 원래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하는데, 가끔 이렇게 뭐 해성이나 이런 게 여기를 지나갈 때 요 소행성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잔해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구가 통과할 때 유성우가 내리기도 해요. 거기 이렇게 남아있는 잔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유성우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모여가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거 믿으라 이거지. 맞아요. 이렇게 믿어주세요. 미행성체는 태양계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아서 철이나 니켈, 규소와 같은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남아 미행성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들은,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고체 상태 이런 걸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여기 떠돌다가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온도가 그 기체 상태에 있는 애들은 바깥쪽으로 이제 목성형이나 토성 이런 데 많이 있다가 이런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 성분의 행성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암석 성분의 그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근데 목성형 행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녹는 점이 낮은 애들도 고체나 액체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나 메탄 이런 애들도 고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미행성체가 된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 있는 애들은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요런 애들이 주요 성분이 된 거고, 태양에서 멀리 있는 애들은 메테인이나 얼음 뭐 요런 애들이 녹는 점 낮은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행성의 주성분이 된 거다. 그래서 밀도도 차이가 나죠.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큽니다. 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은 애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 중에서는 지구가 제일 크고 지구보다 한 0.9배 정도가 이제 금성이고요. 수성은 제일 작고 화성은 지구의 절반 정도 됩니다. 반지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는 철이나 니켈이 많고, 지각 부분은 이제 멘틀이나 지각은 규산염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제 목성형 행성은 목성이 제일 크고 뭐 그런데 수소나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뭐 압력이 커가지고요 금속성 수소 이런 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 지구가 요만하네. 지구가 요만해. 지구에 비해서 훨씬 크죠 얘네들이.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형성까지 한 거고, 이제 지구 형성하는 거야. 지구 형성. 지구는 이제 미행성체들 충돌에 의해서 탄생하는 건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꽝꽝 부딪히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마그마의 바다가 뭐냐면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상태인 거야. 지구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냥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야. 마그마 바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봐봐요. 얘가 이렇게 커졌죠? 지금 커지고는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림을 커지게 그려놨지? 왜냐면 얘네가 자꾸 미행성체들이 와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지구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림상 진짜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철이나 니켈 성분들이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핵이 만들어집니다. 핵이 더 밀도가 크죠. 핵이 철이나 니켈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 이후에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핵과 멘틀 분리가 일어났고, 이거 아직도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그마 바다가 식어서 이 겉부분이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식으면은 수증기들이 막 대기에 있던 수증기들이 바다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지. 자, 다시 좀 글을 읽어보시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지구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그마 바다 형성이 되는데, 미행성체들이 충돌할 때 열에너지랑 지구를 구성하는 금속이나 암석에 포함된 일부 원소가 붕괴하면서, 이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라고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대기의 보온 효과, 열이 어디로 못 빠져나가게 여기 대기가 있잖아요. 수증기나 이런 게 잔뜩 있었는데, 그 수증기가 온실기체이기도 하거든요. 그 보온 효과에 의해서 지구가 전체가 거의 녹아 있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되었다. 근데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게 가라앉는 겁니다. 마그마의 바다에서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은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이 되었다. 맞아요. 그쵸?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야.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나 산소 이런 거는 이제 암석들인 거죠. 암석. 이런 것들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이 되었다. 원시 지각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미행성체 충돌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표면이 냉각되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은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비가 돼서 내려서 바다를 형성하였다. 근데 그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해하시지요? 자, 그래서 지구까지 뚝딱 지구 생겨나는 것까지 뚝딱 했어요. 벌써. 자, 원시 바다의 나이가 한 38억 년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구나. 아하, 그렇군요. 38억 년 전에 암석이 발견되었으므로 원시 바다는 그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적작용 흔적이 있는 38억 년 전에 암석이 발견됐구나. 아하. 그렇군요. 자,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원시지각이 형성되면서 직권은 지각 멘틀 핵의 층상구도를 이루게 되었고, 최초의 원시지각은 두께가 얇았으나 점차 이제 식으면서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겠죠. 예. 그 다음에 수권은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수권도 형성되게 된 건데, 지금 바닷물이 짜잖아요. 예. 뭐 여러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잖아요. 근데 녹아있는 성분들은 육지의 암석에 포함된 성분들이 바다로 녹아 들어간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제 비 내려가지고 흐르겠죠? 흐르다 보면은 암석에 있는 성분들을 녹여가지고 바다로 들어와요. 근데 증발은 그 광물질 부분, 그런 애들은 증발이 안 되는 거거든. 물만 증발되는 거거든. 그럼 다시 비가 돼서 이렇게 싣고 오고 다시 증발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다가 이렇게 염분이 많아지는 거죠.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화산가스에서는 이제 염소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염분이 높아졌다. 기권의 변화. 기권은 원래 46억 년 전에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수증기도 물론 많아. 수증기는 표시가 안 됐네. 수증기도 물론 많았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줄어듭니다. 그쵸?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냐면, 이산화탄소는 원래 물에, 원래는 잘 안 녹지만 녹을 수가 있어요. 녹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잘 녹는 건 아닌데 녹기는 녹아. 탄산음료처럼 녹기는 녹아요. 그럼 녹으면은 탄산 이온이 되거든. 근데 이게 칼슘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탄산 칼슘이 되고, 요런 게 석회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석회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바다에 녹아가지고 자꾸 암석으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5억 년 전쯤에 남세균이라고 해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해요. 시아노박테리아. 요런 게 생겼는데, 얘가 뭐 하는 애냐면 광합성 하는 애야. 광합성. 근데 광합성 하면 산소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산소가 점점 많아진 거고, 요 고생대 말 요 정도인데, 고생대 때에 오존층이 생깁니다. 오존층이. 왜냐면 산소 농도가 많아져야지 오존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성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았다가 암석권으로 자꾸 침전이 되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었고, 질소는 별 반응을 안 해요. 사실은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산소가 늘어난 이유는 광합성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많아진 거죠. 이해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지구의 구성 원소 비율이 써져 있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돌멩이로 돼 있잖아요. 뭐 바윗돌 이런 걸로 돼 있잖아, 지각이. 근데 그 바윗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야. 규산염 광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규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SiO2라고 써도 되긴 한데, 규소랑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소가 28%, 산소가 46%입니다. 나머지 알루미늄이 8%인 이유는 알루미늄이 좀 가벼워. 가벼운 애가 마그마의 바다일 때 떠올랐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좀 많은 거고, 철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5%나 있는 이유는 철이 많아요. 지구에. 철이 많기 때문에 철광석 형태 이런 걸로 지각이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제일 많아요. 산소, 규소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왜냐면 철이 내핵과 외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가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33쪽. 자, 원시 태양이고 여기 원반이 있는 거죠. 원반, 가스 원반. 근데 이 가스 원반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면서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행성체들이 서로 뭉치면서 행성이 됩니다. 행성. 요건 중력이 작으니까 느리게 성장하는 거네. 이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가 원시 태양인데, 그러다가 막 이제 얘네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원시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중력으로 주변에 가스를 끌어모아 크게 성장하였다. 얘네들은, 예, 목토천에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도 뿌옇죠. 좀 이렇게 뿌옇잖아요. 가스가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주계열성이 되면서, 이제 이건 원시 태양인데 이건 태양이죠. 이게 태양풍 때문에 이런 애들을 불어가지고 저렇게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태양과 먼 곳은 크기가 크고, 태양과 기체 성분의 목성 행성이 요때 이제 여기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그림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된 거 같고요. 다 여기 한 거 같고, 9번부터 12번까지 먼저 풀고요. 자, 9번부터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원시 행성 형성은 뭐 어딘가에 있겠지? 태양계 성운의 회전과 수축, 좀 더 앞이네. 근데 그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둥근 원반 모양이 되는 겁니다. 회전을 하면은 원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행성체가 먼저 형성되고 나서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날아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A 영역에서 형성된 미행성체의 주요 구성 성분을 각각 쓰시오. A는 철이나 니켈이나 뭐 규소 등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B는 얼음이나 메테인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가와 다의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다. 자, 원시 지각과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는 좀 나중 이야기고, 미행성체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나와 가 사이에 핵이 만들어지는,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그거 쓰면 되네. 나와 가 사이.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것은 규소이다. 아니, 산소가 더 많아요. 산소가.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건 철이다. 맞고요. 지구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맞네.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됩니다. 할만하지요. 재미있는데. 64쪽에 대단원
중단원 개념모아 정리하기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64쪽. 자, 칸 채우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별이 탄생할 때 성운에서 원시별 생기고 별 생기고, 성운은 수소, 헬륨 등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형성이 되고요. 원시별은 아직은 별이 안 된 거고요. 중심부는 이제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온도가 상승하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러면 그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주계열성은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별입니다.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 무슨 반응에 의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 헬륨, 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헬륨, 탄소가 생성이 되고 중심부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아서 탄소까지만 생기는데, 태양보다 훨씬 크면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맞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때 철보다 무거운 애도 만들어질 수 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태양계 성운 형성이 되고, 성운의 회전과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되고요. 원반 있는 데에서는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가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구는 미행성체가 충돌하다가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바다가 형성되어서 현재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66쪽에 뭐 문제 풀어오라고 했었나? 한번 봐줄래요? 풀어져 있나요? 아니면은 풀어져 있어요? 네. 10번까지? 그럼 1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68쪽에 1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이거 같이 마저 해보고요. 원시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은 성운에서 잘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온도는 낮아야지 좋은 거고 밀도는 커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잘 뭉치는 거고요.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밀도가 점점 커진다. 이거는 맞네. 이게 수축을 하면 밀도 커지는 거 맞아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원시별은 아직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별이에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그냥 별이지, 아니면 주계열성, 원시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크기가 일정하다. 이것도 주계열성 이야기고, 점차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뭐 적색거성이나 아니면 초거성,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이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12번에 핵융합 반응 하는 거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색 거성도 원래 중심부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원래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중심 핵에서 일어난다고 써있기 때문에 주계열성이 맞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거 이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수소가 원료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더 가벼운 원자핵이 형성된다. 이거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 4개보다는 질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 4개 합친 거보다 질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질량이 큰 애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더 가벼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주계열성인데 지금 요 상태가 됐어요. 이제 헬륨이 되어 있고 수소 핵융합 반응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 바깥쪽에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은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중심 핵의 바깥층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가열되어 팽창한다. 맞는 이야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요게 이제 내부 압력으로 작용해 가지고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거성이 되는 거죠.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앞으로 별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요.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번 답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자, 이 별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다. 맞죠? 철까지 만들었잖아. 태양보다 훨씬 큰 게 맞고요. 중심부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맞아요. 중심부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게 맞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진다. 이것도 다 맞네. 기억니은 이거 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이고요. 근데 이 이후 요런 애가 철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요거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사진이고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 맞고요.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로 방출된다. 맞는 이야기고, 주계열성이 였을 때의 질량은 태양보다 훨씬 크다. 이것도 다 맞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별은 태양보다 훨씬 큰 별입니다.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이죠. 나의 원시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야, 원시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나에서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주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녹는 점이 작은 애일수록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행성들은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하여 형성되었다. 다에서 행성들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되는 겁니다. 성간 물질은 너무 작은 애들이야. 원시 행성이 형성되려면 뭐 원시 행성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미행성체가 충돌하거나 이래야 돼요. 미행성체가 충돌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성간 물질은 뭐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기 전인 성간 물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미행성체가 중력 수축으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 뭐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성간 물질은 너무 작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제 미행성체가 될 수는 있겠죠. 답은 2번 하셔야 되고요.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거네. 원시 지각과 바다는 나중 일이고, 마그마 바다는 뭐 요 중간에 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미행성체가 충돌하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 다음에 원시지각과 바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지구의 평균 밀도는 마그마 바다 이후가 커지는 거예요. 중심부 평균 밀도 맞지?
그래서 다보다 나일 때 크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요렇게 갈 때 요때 중간에 핵과 멘틀의 분리가 되죠.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중심부에 철과 니켈들이 모이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 맞죠? 중심부 평균 밀도 커지는 거 맞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다일 때 탄생하였다. 아니 이거는 못 탄생해. 지금 엄청 뜨거운 거야. 나에서 탄생하는 거고, 나에서 탄생하는 거고. 2번 여기까지네. 잠깐 쉬었다가 관련 문제 좀 풀게요.